안녕하세요. 저는 개신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민경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아는 범위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정의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분별로 나눴는데요. 보통 우리가 감염병 들어보셨어요? 요새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감염병을? 그렇죠. 전염병이라고 불렀어요. 바뀐 지가 한 4, 5년? 조금 더 됐나? 전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들은 좀 많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상 이게 정말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걸 알고 계신 건 혹시? 콜레라. 네. 흑사병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는데, 실은 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어요.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나 또는 짐승들한테 옮기는, 전파하는 것을 옛날엔 전염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감염병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염병에는 1군, 2군, 3군, 그리고 4군, 5군. 그다음에 지정 감염병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시대상 감염병이라는 것과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동체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구는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것만, 2구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풍진, 비형 감염 이런 거 있고요. 3구는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비브리오, 후천성 면역 결핍증. 4구는 패스트, 댕기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다음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15년도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거. 그리고 5군 감염증으로는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생충 쪽은 거의 회충 같은 경우 박멸됐다고 하고요. 흡충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감염병과 지정 감염병 이렇게 가지고 인수 감염병 같은 이런 감염병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여기가 돌봄 선생님들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애들이 좀 잘 걸리고 이런 증상들은 알았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넣어봤습니다. 수족구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장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애들이 손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뿔긋뿔긋, 그다음에 혀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게 선명하게 보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투명하더라고요. 물집 모양이 굉장히 투명해서 잘 분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애들이 열도 나고 아파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특히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딩 때 초등학생들이 많이 여기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좀 알고 계시면 애들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수족구병하고, 그리고 홍역. 홍역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이게 유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격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옮기고 하기 때문에, 기본 발병했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는 요새는 굉장히 많이 알고서 일부러 격리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홍역도 좀 알고 있으면, 열도 나고 이렇게 열꽃이 피니까, 근데 보통 엄마들은 잘 모르세요. 엄마들은 잘 모르시고, 오래되신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실 경우가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예,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 딱 보시면 이거 홍역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확 이렇게 열꽃이 다 필 때까지는 놔두면 좀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전에 가서 발견을 하거든요. 치료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격리를 해주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두는 그래도 이제 예방접종 때문에
거의 안 앓는다고 하는데 예방접종 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예방접종을 하면서 원래는 수두는 한 번 앓고서 만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데 최근에 예방접종 하는 애들은 좀 자주 아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감염이 되는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걔 수두 걸렸대 이래가지고는 보니까 근데 예방접종을 했대 하면서 아주 가볍게는 알아요. 아주 가볍게는 앓지만 한 번으로 딱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예방접종의 장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는 못 봤지만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넣어봤습니다. 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감염병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올바른 손 씻기로 이제 오염된 손이 자기 이제 코나 입 같은 데로 점막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줘가지고 원인균을 옮겨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염됨으로써 이제 이걸 갖다 방지를 해야 되는데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에 묻은 단백질성 이렇게 물질 같은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세정제 썼잖아요. 이렇게 알코올성 세정제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자주 사용해가지고 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코올 소독제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소독제 마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손 소독하는 법을 진짜 세정제로 해가지고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알고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렇게 우리게 잘 발라가지고 문질러야 되니까 그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에칠 알코올 소독제가 이소프로필 알코올 보다는 훨씬 더 바이러스를 갖다 죽이는데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에칠 알코올 소독제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 방법으로서 이제 환자 또는 보균자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갖다 화장지를 가려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죠. 이걸 씀으로써 굉장히 우리는 진짜로 많이 사망자도 많지 않고 그래도 발병해가지고 이제 확진자는 그래도 10,000여 명이 넘었지만 그래도 쉽게 이렇게 예방도 하고 관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기침 예절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습관적으로 아직도 기침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냥 옆으로 돌려서 많이 하시고 아직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휴지나 손수건 가지고 기침해라 이렇게 막아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옷소매로 하는 그걸 갖다가 많이 하는데 습관적으로 저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만 많이 익숙해져 있어도 이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이 됐는데 학교 개학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죠. 정말 바이러스 빨리 치료약과 예방접종이 나와야지 없어질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국민 예방 수칙을 제가 적어봤거든요. 개인위생과 행동 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해가지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우리 보통 손 씻을 때 얼마나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5초. 제가 지난번에 무슨 라디오인가 뭐를 들으면서 계속 물소리만 나더라고요. 도대체 라디오에서 갑자기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0초 동안 물을 넣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 30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30초 씻는 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밖에 나갔다 오시면 그냥 손 닦기 잘하세요. 실은 제가 의료인이라고 하면서도 저는 손 닦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매일 손 닦고 환자 오실 때 이제 손 닦고 아니면은 잠깐 이제 나갔다 와서 손 닦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진짜 열댓 번 이상 기본 손 닦기를 하고 있는데 30초 동안 이렇게 손 닦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습관을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침할 때 오스토메이과 코를 가리기. 요것도 저도 잘 안 돼요. 재채기할 때도 잘 안 되고 기침할 때도 쉽게 안 가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을 알리기. 요것들 요즘에 뭐 해외여행 많이 갔다 오고 이제 지금 4월 달부터는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2주 격리하고 있어서 오늘 확진자가 4명이었나요? 없었나요? 아까인가요? 이 정도 되는 어제가 4명이었나요? 계속 이제 줄고 있어가지고 사회적 격리를 조금은 안 하시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복이라고는 하는데 이번 주 연휴 때 어떻게 잘 지내실지가 저도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선거할 때는 굉장히 잘해서 지금 2주 후에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예상을 했는데 2주 후에 그렇게 많이 발병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면 괜찮아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이라든지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저희 마스크 착용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의심될 때는 1339 아마도 1339는 다들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1339는 정말 처음에 저도 실은 우리 애들이 나갔다가 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전화해야 되지? 보건소로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로 해야 돼? 아니면은 걔네들 들어오는 경로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실은 데리러 가려고 했었어요. 2주 격리인데 걔네들 데려오는 사람도 같이 2주 격리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체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처할 집은 이제 마련을 해놓고 했는데 공항에서 KTX 타는 데까지 이렇게 운반시켜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KTX 타고 대전까지 오는데 이렇게 아예 그 칸만 해가지고 딱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대전서는 또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서 거처까지 이렇게 이동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안 해도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열 체크하고 14일간 앱 설치해가지고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게 꽁꽁 막아놔가지고 답답하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음성으로 나오긴 했어도 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여행시 이것도 똑같고요. 이거 자가격리 생활수칙 이렇게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 장소 이렇게 외출하거나 이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 케이스가 서울에 사시는 한 분은 정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도 갔다 오면 손 닦고 마스크 하시고 이래가지고 확진되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감염을 안 시켰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생활수칙만 잘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면은 정말로 남들한테 방해를 안 시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욕을 퍼대기로 하는 누군가 아시죠? 31번. 아마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종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자가격리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루 이틀 집에서만 그냥 계속 있어 이러면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 수칙을 자기가 손 닦기라든지 어디 나갈 때 우리 애들은 지금 방에 둘이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둘이 가가지고 둘이 와 있는데 같이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물건 같은 거 이제 배달해주고 그걸 갖다가 그냥 안에서 지네가 갖다 먹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격리시킬 때 격리를 정말 제대로 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족 동거할 때 동거 수칙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네에 이제 외국 갔다가 온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동네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 누구 왔대.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분 보건소에서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동네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안 나가니까 안 옮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14주 하고서 바로 괜찮아지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대구에서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냥 대구에서 여기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거주지는 대구인데 집을 여기다 장만하셔서 주소지는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오시는데 또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그 대구에서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분 빨리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또 보건소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만 거주지가 그렇고 증상도 없고,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안 어울리면 거리두기 하면 괜찮으니까 저기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근데 한 군데 정착해 있으면 좋은데 주말마다 오니까 불안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는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옥천은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만 잘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상자,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전화 받고 했던 그 콜센터, 거기는 중상자들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출근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하고 이제 그냥 자가격리 하면서만 계셔도,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충분히,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감기 증상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감기인지 아닌지 이게 감별 진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저희도 감기 환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째 환자를 치료를 해야 돼? 아니면 검사를 보내야 돼? 근데 우선은 열부터 우선 체크를 하게 되고, 열 체크한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일상적인 감기 약을 드리면 또 치료가 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감기랑 똑같은 이런 감별 진단 때문에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고열 38도, 그러니까 무증상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증상은 없지만 갖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대 애기가 8개월 된 거, 16개월 된 애기가 100배, 1000배라고 그랬나요? 전파력이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만약에 전파를 시키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코로나 하면 아마들 다 2019년에 코로나 이러면 전부 다 확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 방문실 자차에 다행히 우리 자동차 안에서 검사하는 걸 갖다가 드라이브 스루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잘들 그게 검사하면서 저는 요거 나오면서 대응 방안 해가지고 교육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제가 방한복 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다 하고 그걸까지 쓰고 딱 5분도 안 있었어요. 5분도 안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열이 막 올라오고 정말 덥고 땀나고, 이제 실은 봉사를 가볼까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가지는 못하고 갔다 오면 14일 격리고 막 이러니까 또 직장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걸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데, 마스크 착용 필수고 검사할 때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는 반드시 여행 숨기지 말고, 제주도 모녀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아예 저희는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손소독 방법 이거를 한 번씩 전부 다 같이 배워보시기로 할게요. 제가 소독제를 한번 나눠드리면, 우선은 요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손바닥부터 손소독제를, 비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물비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비누를 넣었다 그러면 우선 손바닥부터 닦아요. 손바닥부터 물에, 흐르는 물에 같이 해서 닦으시고, 그 다음에 뒷등을 이렇게 양쪽 다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깍지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사이, 순서가 맞나요? 제가 맨날 거꾸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손 모아서. 요게 잘 안 들어가요. 손 모아서. 손 모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 손톱은 여기. 손톱 하시고, 다른 거에는 이제 손목까지도 나오는 게 있어요. 손목까지도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은 여기 손톱 밑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안 해보시면은, 나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안 돼. 제가 우리 어르신들 가서 손소독하는 거 계속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하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30초 하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밀다 보면 떼먹는 것처럼. 팔이. 그러니까 이 30초가 굉장히 길어요. 네, 길어요. 보통 하나에 5초씩. 그 생각을 하시면 5초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비비고. 그리고 손톱까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집에서는 30초 했어. 예? 30초 했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30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 우리는 손 닦기 할 때 그냥 물불에다 이러고서 많이 닦으면 5초 내지 10초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자꾸 해보시면서 이제는 애들한테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요새는 이제 나갔다 오면 문에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문에도 소독하고, 근데 이렇게 분무 소독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흡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면서 소독하는 것 중에 우리 제일 싸게 사는 낙스이죠. 낙스를 갖다가 1,100? 그러니까 1,100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스 뚜껑 하나에 우리 PT병 있죠. 그 PT병 1.5? 거기 낙스통 가득에 거기 물 가득 해서 그걸로 갖다가 바닥 청소라든지 이런 데 주변 다 닦는 게 가장 소독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독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 우리나라는 KF라고 됐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94 많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터가 이걸 갖다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걔네들 균들을 이렇게 걔들이 잡게끔 하는. 그래서 지금 하루만 쓰면, 아니 몇 분만 쓰면 못 쓴다 막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하루, 그리고 많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루 정도 쓰면은 8시간을 잡긴 한데, 그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놨다 그러면은 이게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밖으로 놓고서 하면 마르면 그래도 좀 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은 다 써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80 정도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80 정도만 해도 균이 완전 침입하는 데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이 기침을 아주 강하게 해서 젊은 사람이 그랬을 때 전파력이 셀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80 해도 그렇게 큰 문제 없고, 우리가 일반 이런 것까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대란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오시면은 왜 보건소에서 마스크 안 줘? 이러세요. 그래서 사시면 되고 얘기를 해드려도 주민들은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학생들은 이제 개학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면 마스크에 필터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 필터는 그 정전기 그걸 갖다 똑같이 이용해가지고 필터만 갈아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거꾸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안 눌러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당겨지지만, 보통 우리 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만 쓰셨잖아요. 아마 거기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된 게 들었을 거예요. 그럼 고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이랬을 때 요게 들어갔다 나갔다,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밖으로 공기가 나가면은 제대로 쓴 마스크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때는 꼭 눌러주고 이걸 하면 이런 상태 이렇게 쓰셔야지 제대로 쓴 거예요. 마스크를 그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제가 몇 개를 안 내어가지고 마스크를 한번 그래도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핀이 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핀이 코 위로 올라가고 이거 쓸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쉽게 쓰니까 상관없는데 90 몇을 된 우리나라 거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주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대신에 벗을 때는 끝만 건들지 마시고 중들 저기니까 끝만 해가지고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뭐 만지고서 하잖아요.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요 쓰신 다음에 꼭 코를 눌러주고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흡입이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보통 80 정도만 돼도 요가 꼭 닫히면 이러면은 이게 딸려 들어가요. 그리고 94 정도 되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숨을 못 쉬세요. 우리도 막 활동 좀 격하게 하는 활동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려고 그러면 숨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80 정도만 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94까지는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들 만나시면 이렇게 마스크 쓰는 법은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실은 계속 땡기고 있으면 실은 귀도 많이 아파요. 오래 못 쓰는데 글쎄 어떻게 좀 거리두기라든지 해가지고 잘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매진말이네요. 실습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될 저기 했는데 어쨌든 감염병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발병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뭐 흑사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뭐 10년 주기로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이번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자주 못 만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어땠나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우리는 그래도 정말 잘 지냈잖아요. 다른 나라 보면 사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럽 쪽은 그 문화 자체도 포옹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허구한 날 가족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하고 떨어지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탈리아도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려면 우리가 힘들 때 그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아이들 돌봄에 있어가지고 아이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감염병 관리를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천하면 예방이 가능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방수칙을 실천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끝맺음을 해봤습니다. 여기를 가고 싶어요, 저는. 네, 여기가 어딘가 아시죠?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만 이렇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다 파헤쳐가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500~600명씩만 모이시고 하는데, 이 봄을 갖다가 마무리는 여기 가서 함께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